만약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한 동맹이 해체되어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과연 남침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항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가설로 역사적 맥락, 군사적 역량,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의 배경, 미한 동맹의 해체와 그 함해. 미한 동맹은 191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미국은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동맹을 포기한다면, 예를 들어 미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재조정으로 인해 한국은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통일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며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해왔습니다. 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남한의 군사적 취약성을 과대평가하고 블리츠크리그 정역전 스타일의 침공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회주의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과도 연계됩니다.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과 국제 제재로 인한 고립은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쟁은 이러한 위기를 외부적으로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침공 결정은 국제사회의 반응,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여부에 좌우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침공 가능성, 위협인가, 블러핑인가?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김정은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은 2025년 현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 균형을 주장하며 전통적 전쟁 억지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 기글로벌 파이어파워 인덱스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군사력 순위 34위로 평가되지만 이는 순수한 숫자적 우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약 130만 명의 현역 병력과 600만 명 이상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의 50만 현역 병력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미군의 부재가 북한에게 승산 있는 전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1910년 한국전쟁처럼 기습 침공을 통해 이득을 노렸습니다. 미군 철수 시 북한은 서울 인근의 비무장지대 DMZ를 돌파해 수도권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병과 로켓포의 집중 사격으로 서울을 위협하며 남한의 경제 중심지를 파괴해 항복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북한의 포병은 약 5,000문 이상으로 추정되며 초기한 시간 내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서울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공의 위험성은 과장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살적 전쟁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양적으로 우월하지만 질적으로 열의합니다. 항공기 900여 대 중 대부분이 구소련 시대의 노후 기종이며 현대적 공군 전투에서 남한의 F-35 스텔스 전투기나 KF-22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는 남한의 15분의 1 수준으로 장기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지지가 없으면 북한은 고립된 상태에서 패배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침공은 가능하지만 확률은 낮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는 블러핑의 연장선으로 정권의 생존을 위한 위협 제스처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세 번째, 북한의 군사력 평가, 양적 우위와 질적 한계. 북한의 군사력은 대규모 인민군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탱크 5,000대 이상, 장갑차 2,500대, 그리고 다연장 로켓포
MLRS 500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50기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쟁 시 핵 선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20만 명 규모로 게릴라 전술과 침투 작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초기 기습 단계에서 남한의 방어를 뚫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북한의 약점은 명확합니다. 연료와 부품 부족으로 인해 장비의 가동률이 50% 미만이며 병사들의 영양 상태와 훈련 수준이 낮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남한에 비해 열의하며 사이버 전쟁이나 정찰 능력도 미흡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북한의 공급선이 붕괴되어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에서 북한의 낮은 순위 34위는 이러한 질적 격차를 반영합니다. 네, 남한의 군사력 평가, 기술적 우위와 독자 방어 능력 반대로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되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역 병력 50만 명 외에 예비군 300만 명이 있으며 첨단 무기 체계가 강점입니다. 공군은 F-35 40대, F-15K 60대 등 1,5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해 북한의 공군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으로 북한의 해상 침투를 차단할 역량을 갖췄습니다. 육군은 K2 흑표 전차와 K9은 자주포로 북한의 기갑부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미군 철수 시 한국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KIMD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 세계 10위권 GDP를 바탕으로 전쟁 시 자원 동원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지리적 취약성, WMJ로부터 50km 이내 이은 초기 피하기를 피할 수 없게 합니다. 북한의 포병 공격으로 서울이 파괴되면 경제적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쟁 시나리오, 남한의 방어 가능성과 잠재적 결과, 만약 북한이 침공을 감행한다면 전쟁은 세 단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초기 기습 단계. 북한의 포병과 특수부대가 서울을 타격하며 남한은 공군과 미사일로 반격합니다. 남한의 우월한 공군이 북한의 지휘소를 파괴하면 침공 속도가 둔화될 것입니다. 둘째, 중기 지상전. 북한의 대규모 보병이 DMZ를 돌파하려 하지만 남한의 첨단 방어선, 지뢰와 대전차 장애물이 이를 저지합니다. 셋째, 장기전. 남한의 경제적 우위가 빛을 발휘하며 북한의 공급선이 고갈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한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시뮬레이션, 랜드 코퍼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없이도 남한은 북한의 침공을 2개월 내에 격퇴할 수 있지만 피해는 막대합니다. 핵무기 사용 시 상황은 급변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서울이나 부산이 타격받을 수 있으며 남한은 보복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지만 상호 파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방어 성공률은 70에서 80%로 추정되지만 인명 피해와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위험의 균형과 미래 지향적 대응. 미한동맹의 해체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지만 북한의 침공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은 승산 없는 전쟁을 피하려 할 것이며 남한의 군사적 우위가 이를 억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남한은 기술적 경제적 강점을 바탕으로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 핵 개발이나 아시아 동맹 강화, 일본, 호주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힘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안보의 취약성을 상기시키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한반도의 안정적 미래를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